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화학 반응 규칙의 마지막 소단원인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4, 35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두 가지의 법칙을 먼저 알아봤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쵸? 어떤 법칙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그 성분 원소들의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세 번째 법칙인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여러분들 아마 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처음 배울 때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그림이었습니다. 보시면 어떤 생성 반응이 나와 있죠? 그쵸?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만나서 암모니아 분자를 형성을 하고요. 이때 이 화학 반응식의 화학식 앞에 오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의 비 1대 3대 2는요, 사실은 이 반응에 사용되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소 분자는 이 식에서만 봐도 질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3개, 암모니아 분자 2개라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림이 없어도요. 자, 오늘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아저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저씨 그림을 보면 굉장히 낯설게 생긴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쵸? 자, 이 사람이 바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굳이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이 아저씨가 뭘 이야기했냐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기체들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어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이 유지될 때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피가 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도 배웠었습니다. 부피는요, 쉽게 말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이제 계산을 한다고 배웠었죠. 어떤 뭔가가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말이 꼬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피를 우리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정육면체를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수소 분자 100개라고 쓰여있는 이 정육면체 부피 여러분들 구할 수 있나요? 그쵸? 우리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만 알면 사실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10, 높이를 10, 그리고 세로도 10 이렇게 숫자를 임의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육면체 안에 수소 분자가 100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사이즈의 부피가 1000인 어떤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도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산소 분자를 이번에 넣어볼 거예요. 자, 그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갈 것 같나요, 여러분들? 자,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
지금 보시면 수소랑 산소 중에 사실 더 무거운 건 산소예요. 그쵸? 근데 그런 질량이나 뭐 이런 크기 전혀 상관없이 우리 같은 부피 안에는 무조건 같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산소 분자가 몇 개 들어간다? 100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이 아보가드로라는 아저씨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수에서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보시면요. 이 반응식에서 그림을 입자 모양을 그릴 때 질소 분자 1개를 그렸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수소 분자를 3개를 그렸습니다. 이 비율대로. 그런데 이제는 이 개수에서 뭘로 확장을 시킬 거냐? 그렇죠. 부피로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소 분자랑 수소 분자가 결합해서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 1대 3대 2의 개수비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이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참여하는 입자 수의 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여기 질소 분자가 10개 있어요. 10배가 됐죠? 그러면 수소 분자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30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 분자는 20개가 되는 겁니다. 비율만 일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이 1개라는 개수를 부피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얘 지금 질소 분자 1개가 들어있는 어떤 정육면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공간에다가 수소 분자는 지금 1개가 아니라 3개예요. 수소 분자 3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육면체 박스 하나에 수소 분자 3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각각의 고유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모니아 분자 몇 개 만들어졌죠?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암모니아 분자 2개란 얘기는 그 부피도 똑같이 맨 처음에 질소 분자 1개일 때의 부피보다 딱 정확히 2배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자 하나에 정육면체 하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자 이렇게 독립적인 정육면체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질소 보시면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부피는요, 질소건, 수소건, 암모니아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가 다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 개수가 얘는 1개일 때, 질소 분자 1개일 때 이만큼의 부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소 분자가 지금 1개가 아니라 몇 개죠? 3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부피가 1개일 때 부피에 정확히 몇 배가 돼야 된다? 3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 뭉탱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요.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진대요. 여기서 2개를요. 부피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면 그대로 1개가 있을 때 부피에 정확히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요. 뭐랑도 같다? 부피의 비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질소 기체, 수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1대 3대 2로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비. 지금 보시면요. 수소 H2,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가 만나서 H2O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개수 2대 1대 2죠. 우리가 원래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었냐면 수소 분자 2개, 그쵸? 2개, 그 다음에 산소 분자 1개가 결합하면 수증기 2개,
부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를 기체의 경우에는 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쵸? 부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이만큼의 부피가 있다면 산소는 그거의 절반, 딱 한 개짜리인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반응식은 되게 많이 봤어요.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H2가 되고요. 앞에 개수를 이제 맞추면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 식을 이렇게 썼었어요. 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물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했죠? 수증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물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있죠? 물은, 그쵸? 수증기. 얘는 기체 상태고요. 얼음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럼 물은 무슨 상태죠? 그쵸? 액체 상태고요. 얘네가 서로 상태가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즉, 지금 여기서 수증기라는 얘기는 기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피, 비를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성립한다? 그쵸?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맨 처음에 아보가드로 아저씨 이야기를 했죠. 아보가드로. 이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 자체가 뭐에 한정된 거냐면 기체였어요. 기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같은 그 기체 분자의 수는 뭐 똑같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기체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들 모두가 기체 상태일 때 이 반응이 성립한다 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물이라고 쓰면 100점일까요? 아닐까요? 그쵸. 얘는 100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즉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입니다.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풍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풍선은 높이가 높아질 때 점점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어요. 우리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쵸? 쉽게 말해서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달라져도 기체의 부피는 달라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쭈글쭈글한 풍선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빵빵해지는 거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우리가 이 법칙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조건이 나와 있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한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 25리터가 완전히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피라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고 그 단위가 만약에 뭐 센티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단위가 다 곱하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보통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리터 우리가 뭐 1리터, 2리터, 3리터 할 때 그 리터도 뭐의 단위가 될 수 있죠? 그쵸? 부피의 단위인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테인이 완전히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테인을
연소시켰어요. 연소하려면 공기 중에 있는 뭐를 쓰죠? 산소를 씁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진대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화학식으로 써볼게요. CH4 더하기 O2는 CO2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에는 H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H가 없어요. 자, 뭐가 또 만들어지냐면 그쵸,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H2O가 된다. 이렇게 화학식을 정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써주면 될까요? 그쵸,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왼쪽에 H 4개 있어요. 오른쪽에 H 몇 개 있죠? 2개. 자, 그래서 앞에다가 2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2가 수소에만 곱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곱해진다. 산소한테도 곱해지니까 여기 산소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되죠? 2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총 4개 있는데 여기는 산소 2개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다 뭐를 써줄까요?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개수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2대 1대 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지금 이 개수비는 우리 뭘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피비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테인이 25리터예요. 어이구, 25리터예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부피도 메테인이 1일 때 이산화탄소가 1이라는 뜻이니까 몇이라고 해주면 될까요? 그쵸? 25리터로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5리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5쪽의 세 번째 열쇠 문제의 답은 뭘까요? 그쵸? 우리 이미 했던 내용인데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2대 1대 2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7쪽 스스로 정리하기, 빈칸 채우기, 문제풀이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단원 정리 프린트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집에서 풀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